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겸 일타 강사 손쿠바입니다. 오늘 마지막 챕터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모션 그래픽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필요한 점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꼭 알아두면 좋을 것들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도움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특강할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러프하긴 하지만 드로잉도 배우셨고 디자인도 배우셨고 모션도 배우셨고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법도 배우셨죠. 그러면 이제 모션 그래픽, 영상, 콘텐츠,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물론 약간 막막하겠죠. 제가 간단한 팁 5가지 정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지 남이 좋아하는 걸 만들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남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이너라는 건요. 왜냐하면 내가 예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만들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제가 KBS에 입사를 할 때, SBS에 입사를 할 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만들었으면 과연 합격이 됐을까요? 저는 포트폴리오를 그 방송국에 맞게 항상 준비했고 만들었어요. 물론 이게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만들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2023년에 어도비 맥스에 다녀왔을 때 들었던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상단에 보시면 One for me, One for the algorithm. 무슨 뜻이냐면 콘텐츠를 만들 때 하나는 나를 위해 만들고 하나는 알고리즘을 위해 만들라는 거예요. 즉 하나는 One for me, 나를 위해, 하나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무조건 1대1로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숨은 뜻은 뭐겠어요? 항상 남이 필요로 하는 것만 만들지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만들면서 이렇게 나의 갈증도 채우고, 그래야 균형이 잘 맞아서 포트폴리오나 어떠한 나의 작업물에 대한 의미나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드시는 분들.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되게 감각적이고 뭘 만들어도 잘 만드시는 분들은 괜찮겠죠. 하지만 뭐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만 만들다 보면은 남들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남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마켓컬리를 만드셔도 되고요, 핸드폰 브랜드여도 되고요, 애플도 상관이 없겠죠. 어떤 카메라 브랜드여도 되고요, 어떤 과자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한, 나만이 좋아하는 귀여운 거일 수도 있고 예쁜 거일 수도 있고 좀 뭔가 작가적인 느낌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하나 모션, 영상, 콘텐츠를 쌓아가는데 덜 지루하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영상은요, 모션 그래픽은요, 시작 3초가 진짜 중요합니다. 아무리 뒤에 잘 만들어도요, 처음에 보는 그 한 장면에 의해서, 그 디자인과 아주 짧은 그 모션에 의해서 이분의 감각이 바로 느껴져요. 이거는 쇼미더머니 랩 심사할 때도 있었죠. 3초 만에 탈락시키는. 똑같아요. 영상도요, 한 3초나 5초만 봐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포트폴리오나 어떤 여러분들만의 모션 그래픽을 만들 때 도입부 3초, 정확히 3초란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도입부에 많은 신경을 써서 본인의 감각을 최대치를 넣어주시면은 더 매력적이게 다가갈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요,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2초, 3초짜리 만드는 건 제가 늘 말씀드려요. 훈련하기에는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래도 10초짜리, 15초짜리 이런 하나의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실제로 사용이 될 만한 정도의 길이. 그냥 잠깐 요 장면 만들어보고 버리고, 잠깐 요 장면 만들어보고 버리고. 물론 연습할 땐 괜찮아요. 훈련할 땐 너무 좋습니다만 포트폴리오나 최종적인 결과물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꼭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습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요,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내가 만든 작품은요, 내가 만든 모션 그래픽은요, 내 새끼 같고 너무 소중해. 근데 이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사실 약간 트렌드에도 좀 떨어져 보이고 아쉬워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요,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걸 넣으면은 독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도입부에는 굉장히 이 사람이 포트폴리오를 잘 끌어가다가 다른 영상들 보니까 이건 뭐야? 좀 별론데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게 버리다 보면 제 거 다 버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남길 거 하나도 없는데요. 어쩔 수 없죠. 다 버리고 다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독학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새롭게 만든 그 결과물들,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그 모션 그래픽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매력적이게 보이겠죠. 자, 마지막,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런 하나의 모션 그래픽 결과물의 과정을 정리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전문적인 용어로 프로세스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내가 만드는 모든 과정은 돈이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진짜 이 디자인 업계에서 막 당장 수익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10초짜리 결과물을 띡 주는 것보다 이걸 만들기 위해 내가 어떤 기획과 어떠한 레퍼런스와 어떤 식으로 색감을 썼는지, 이러한 과정들을 다 정리해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보는 사람들한테 더 진실되게 다가가지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유튜브라는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강의를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많이 봤을까요? 물론 볼 수도 있겠죠. 계속 광고가 나가고 그러면. 하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많은 노하우와 콘텐츠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구매하고 시청을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건요, 단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여러분들이 10초짜리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해도요, 꼭 하루 이틀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었는지,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런 과정까지 공유해 주시면 분명히 그건 여러분들한테 크나큰 이점으로 다가가게 될 겁니다. 자,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유튜브 코세스에 있던 모션 그래픽 독학법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러한 강의들이었을 텐데요, 조금 러프하긴 했죠. 하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모션 그래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조금 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려드렸던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훈련해 나가시면, 뭐 이거 한 달 만에 되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몇 달은 하셔야겠죠. 그러면 분명히 넥스트 레벨로, 다음 단계로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들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혹은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에서 태그 걸어주시면 제가 가서 응원하고 코멘트까지 드릴 거니까요, 혹은 피드백까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올려주셔서 같이 공유하고 성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콘텐츠 그리고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종코바였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우리 정상에서 만나야죠. 맞죠?